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조우상입니다. 이번 영상도 Q&A 시간이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올려드린 하루에 한 과목을 공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하루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게 좋을지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증이 많으셔서 댓글로 질문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하루에 한 과목을 공부할 때 메인 과목을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공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서브 과목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복습을 해줘라. 그러니까 앞에 헌법을 내가 메인으로 쭉 했으면은 민법을 왔을 때는 민법을 8시간, 9시간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앞에 헌법을 복습을 해줘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이 이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그럼 그건 알겠다. 이제 두 번째 과목은 그렇게 복습을 하는데 자, 5과목 정도를 공부한다고 할 때 세 번째 과목, 네 번째 과목, 다섯 번째 과목을 갔을 때 도대체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냐? 자, 내가 형법 공부할 때는 형법을 8시간, 9시간 하는데 헌법을 한두 시간 하고 민법을 한두 시간 하고 그럼 또 세 번째 과목, 네 번째 과목 갔을 때는 또 쌓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제 나름의 그냥 견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어주셔야 될 게 저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하루에 두 과목, 세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지 하루에 한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또 제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지침을 삼아서 들으시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하루에 한 과목을 공부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수업이 있죠. 강의를 기본으로 가져가야 돼요. 인강을 기본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하고 인강을 듣는 전제 조건에서 일단 여러분 수업을 하루에 6개에서 9개 정도는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한 과목으로 지금 몰빵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수업을 3시간만 듣겠다. 이러면은 단순히 내가 배속을 안 걸고 수업을 들어도 7시간이 남죠. 그러면 그 3시간짜리 수업 듣는 거를 7시간 공부를 하겠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수업이 3시간짜리인데 복습이 7시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배속을 거시고 하루에 6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수업을 들어주시고 일단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리얼타임으로 마킹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마킹을 좀 정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조금 멈추면서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내 마킹이 끝나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수업이 좀 끝나고 나서 내가 책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마킹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가 됐던 강의가 끝나고 일정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책은 일단 마킹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책이에요. 정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면서 수업을 듣고 정리가 되어 있다. 이게 전제예요. 나는 뭐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도 안 돼 있고 뭐 마킹도 안 돼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앞에 제가 찍어 말씀드렸던 영상들 보시면서 어떻게 수업 들어야 되는지 보시고 그래서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날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9시간 수업을 듣는다고 했을 때 3시간 정도를 끊어가지고 3시간 듣고 복습을 하시고 3시간 듣고 복습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9시간 일단 다 달리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몰아서 복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의 맞는 방식을 선택해 주시고 그날 하루 내가 했던 거를 마킹했던 걸 중심을 한 번 더 읽어 가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요 타이밍에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강의를 듣고 바로 그 다음날 기출 문제를 풀진 마시고요. 하루 정도의 블랭크는 두세요. 첫날 내가 9개 수업을 들었죠. 그 해당 파트가 있을 텐데 둘째 날은 기출 문제는 쉬고 강의를 달리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부터 첫째 날에 들었던 파트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여기서부터 풀어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강의를 9개 들으니까 기출문제를 못 풀겠다 싶으시면 6개로 줄이시고 기출문제를 넣어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가 강의가 끝나는 타이밍에 기출문제를 끝내셔도 상관없고 강의를 먼저 다 듣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아무튼 그 헌법을 하실 때는 이런 타이밍으로 가져가시면서 강의를 달리고 한 3일째부터 기출문제를 쭉 같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의를 들었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강의 듣고 정리하실 때 여러분들 머리로 한번 봤죠. 그리고 또 복습을 했어요. 강의를 듣고 그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죠. 기출문제 푸는 것도 문제풀이인데 이것도 복습의 하나의 형태예요. 왜냐면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문제를 통해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가 있고 잘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런 분들은 또 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때 또 복습이 돼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헌법 하나만 하겠다. 이 하나만 하겠다는 과정 속에서 대략 4번에서 5번 정도는 그 과목을 계속 보시게 되는 거예요.
헌법이 딱 끝났을 때 나는 기출문제까지 끝났다 치면 적어도 4번은 내가 이미 복습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 헌법이 끝났어요. 민법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민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의 헌법의 복습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는 이미 헌법 교과서가 정리가 다 되어 있죠. 그리고 복습도 했죠. 문제도 풀어봤죠. 모르는 것도 다시 읽어봤죠. 그럼 이미 나는 정리고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복습도 된 상태예요. 내 머릿속엔 헌법에 대한 지식이 적어도 50%에서 70%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서브로 한두 시간 정도 복습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요. 헌법을 자꾸 막 이걸 갖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는 헌법에 대한 이해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도장을 한 번 더 찍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과서를 좀 빠르게 보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민법이 끝남과 동시에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먼저 끝난 대로 상관이 없고요. 굳이 민법이 끝날 때 헌법이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과목 형법이라고 해볼게요. 형법을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헌법이 끝났을 수도 있고 안 끝났을 수도 있겠죠. 헌법이 안 끝났으면 일단 헌법부터 하시면 돼요. 헌법 끝내고 민법을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헌법이 미리 끝났다 그럼 뭐 민법 들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저는 헌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헌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우리는 헌법을 집중해가지고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문제도 풀었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여러분 책을 한 3번, 4번 정도 보신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서브로 할 때 이 복습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셔서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빠르게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투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냥 페인트 칠한다는 느낌으로 이런 게 있었다라는 식으로 빠르게 읽어 나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안 되고 그 과목이 끝날 때쯤 맞춰서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 형법을 들어갈 때는 민법이 들어가거나 한 하루 이틀 있다가라도 민법이 들어가는 플랜 정도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또 형법 할 때 민법 하시면 되고, 또 다음 과목 뭐 네 번째 과목 뭐 민사소송법이라고 할까요? 민사소송법 할 때 또 형법을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어서 쭉쭉 가주시면 돼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5번째 과목 할 때는 헌법을 안 하는 기간이 조금 있는데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잊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기간은 없어요. 내가 여러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블랭크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한 공포를 갖지 마시고 이거는 당연한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우리는 벌써 4번 정도 받고 복습을 또 한 번 했잖아요. 서브로 잡아가지고. 그럼 다음에 내가 그 과목을 볼 때는 설령 내가 조금 잊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내가 그걸 잠시 잊고 있을 뿐이지 교과서를 보시면 다시 기억이 납니다. 이 상태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때 잠시 못 본다고 해서 그거를 두려워하진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할 만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공부를 쭉 이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는 불안하다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이제 형법 3번째 과목이죠. 형법을 들어왔어요. 민법을 서브로 복습을 하고 있죠. 그럼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셔가지고 헌법 문제를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를 풀어보세요. 기출문제는 이미 풀었으니까 문제집을 사셔가지고 하루에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랜덤하게, 그러니까 전범위 모의고사가 좋아요. 이거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하루에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를 풀어보시면은 이걸로 감이 잡힙니다. 나 이거 몰랐는데 라는 걸 또 그걸로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틈틈이 확인해 주시는 걸로도 충분히 여러분의 기억력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정 불안하다 싶으시면 하루에 5문제에서 10문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첫 번째 과목을 3번째 과목 할 때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한 과목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자신의 방식이 잡히시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서 계획 한번 짜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너무 방법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결국은 하루에 한 과목을 하던 2과목을 하던 꾸준히 한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저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또 사법시험에 합격한 친구들을 봐도 합격할 때까지는 엄청나게 지식이 많은데 시험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과목을 본 거를 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 대신 내가 다음에 봤을 때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 이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오늘 암기에 대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꾸 순서가 좀 바뀌고 있네요. 그래도 Q&A 먼저 좀 해결해 드리고 다음 영상부터 이제 암기에 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